고! 달순의 라이브! 네, 프리미어리그가 6월 17일 재개하는 게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뭐 상황이 좀 다시 안 좋아진다면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한 2주 뒤면 프리미어리가 재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가 이제 석 달 만에 재개하는 것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프리미어리그 주요 팀들의 전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별로 할 텐데요. 재개했을 경우 팀별로 이러한 전력을 좀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 맨유 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맨유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기대는 뭘까요? 리가 재개된다면 역시 폴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존 문제가 좀 되겠죠. 최근에 폴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약간 맨유 팬들 사이에서 술렁술렁하기도 했었죠. 둘이 뛰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또 역시 최전방 공격수인 래시포드도 부상 복귀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맨유가 리가 재개된다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순위표부터 한번 볼까요? 맨유의 현재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자, 맨유가 최근 공식 경기 11경기에서 무패 행진,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위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다음 시즌 챔스 가려면 원래는 4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맨시티가 징계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맨시티가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5위 맨유도 다음 시즌 챔스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6위 울버햄튼, 7위 셰필드와 맨유의 승점 차는 2점밖에 되지 않고요. 8위 토트넘, 9위 아스널과도 승점이 4점과 5점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맨유가 뭐 다음 시즌 챔피언스를 한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맨유가 남은 일정들을 조금, 아직 일정이 다 픽스된 건 아닌데 원정 가서 토트넘과의 맞대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부상 복귀한 선수들, 바로 공격수 래시포드, 미드필더 포그바의 회복 여부인데요. 래시포드는 1월 15일 FA컵에서 부상당해가지고 못 뛰었었는데 지금 이제 훈련에 복귀를 했고, 포그바는 지난해 12월 이후에 부상당해서 못 뛰었는데 일단 또 팀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특히 래시포드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에서 14골,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래시포드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맨유의 최전방에 있어서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 볼 수 있겠고요. 포그바는 아무래도 공존의 문제가 걸리겠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난 2월부터 맨유 경기를 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해줬는데 포그바와 뛰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술적인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맨유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9경기를 현재 치렀는데 이 중에 23경기를 포백 중심의 4-2-3-1을 치렀습니다. 아무래도 최전방에 래시포드라든지 마시알, 데니얼 제임스 놔둬놓고 굉장히 빠르게 공격하는 형태를 많이 주로 썼었는데 하지만 이제 지난 겨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면서 또 래시포드와 포그바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술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3백을 쓰기도 했었고요. 혹은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가운데 공격 이선에 갖다 놓고 앞쪽에 투톱을 쓰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시알이라든지 데니얼 제임스 투톱을 쓰기도 했었고, 혹은 뭐 이갈로라든지 그린우드와 같은 카드를 좀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했던 솔샤르 감독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리가 재개된다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뭘까요? 네, 여러분들, 래시포드, 포그바, 이 두 선수는 아직까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뛴 경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2월부터 뛰기 시작했고 두 선수는 그 전에 다쳤기 때문에 함께 뛴 적이 없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세 선수가 동시에 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함께 뛸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 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월부터 맨유 경기 뛰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2골과 3개 어시스트입니다. 이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었던 래시포드, 포그바와의 또 어떤 이 분배라든지 어떤 공존, 이게 됐을 경우 어떨까, 이거에 대한 어떤 예상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술적인 움직임, 포지셔닝이 겹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선수의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포그바는 어떤가요? 포그바는 하프라인 중심에서 위아래 굉장히 고르게 움직여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고르게 있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하프라인 위쪽으로 약간 한 10번의 위치에 많이 히트맵이 찍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는 잘 쓰게 되면 두 선수의 역할을 나눠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 쓰게 되면 역할이 겹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가 재개됐을 경우 맨유의 예상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포메이션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3-1-2 형태입니다. 골키퍼는 데야, 수비는 루크쇼, 맥과이어, 린드레프, 완비사카. 여기까지 뭐 예상할 수 있는 라인업인데, 자, 허리 쪽에 3미들 쪽에 포그바,
맥토미니, 프레드가 들어가겠네요. 프레드는 좋아졌어요. 그래서 프레드를 넣고 아예 위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전방에는 부상 복귀한 레시포드와 마시아를 올려놓는 형태인데 이렇게 쓰는 이 4-3-1-2를 쓰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 제가 히트맵을 비교할 때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동선이 겹치거나 역할이 겹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3-1-2를 둠으로써 포그바는 3의 위치에 그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4-3-1 위치에 놓음으로써 아예 두 선수가 겹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포메이션이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술적으로 운영을 할 때 중요한 건 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공격과 수비를 할 때 포메이션을 좀 조정해 줘야 돼요.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4-3-1-2 중에 포그바와 프레드는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다이아몬드 미드필더 4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격할 때 위로 좀 올라가면서 그래서 맥토미니에게 원보란치 역할을 좀 맡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수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포그바와 프레드가 좀 내려와서 그야말로 4-3-1-2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공격과 수비할 때 얼마큼 원활하게 움직이냐가 중요한데 포그바가 그런 의미에서는 수비도 열심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공격을 너무 올라가게 되면 공수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건은 다이아몬드처럼 약간 전형적인 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프레드나 이쪽에 포그바를 놓기 때문에 전형적인 윙을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포그바와 프레드가 우리가 얘기하는 메잘라, 그렇죠? 중미와 사이드 미드필더를 동시에 오가는 메잘라의 롤을 얼마큼 잘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4-3-1-2 포메이션의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상 포메이션 4-3-3도 가능합니다. 4-3-3은 뭐 수비 골키퍼와 수비는 그대로고요. 4-3-3의 3은 어떻게 하냐, 맥토미니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놔둬놓고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약간 위쪽으로 역삼각형 형태의 허리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쪽에 마샬과 레시포드, 데니얼 제임스를 놓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이드 공격이라든지 폭발적인 속도에 따른 카운터 어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관건도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쓸 경우는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원브란치, 수비형 미드필더 혼자 서 있는 맥토미니의 수비 하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얼마큼 맥토미니, 이거는 사실 상대에 따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맥토미니에 대한 수비 하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역할의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약간 동시에 올라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선수가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한 선수 좀 내려와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포그바는 밑으로 좀 내려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고, 포그바가 올라갈 경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공격과 수비에 서로의 어떤 역할 조정이 얼마큼 잘 이루어지느냐가 이 4-3-3의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살펴봤는데 뭐 변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임대의 기간을 놓고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이갈로라든지 혹은 마티치라든지 뭐 브랜드 윌리엄스 같은 카드를 어떻게 또 적절히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겠고, 솔샤르 감독 얘기 들었더니 그 훈련 단계를 할 때 재개했을 때 가장 신경 쓴 게 이거래요. 석 달 정도를 리그가 어쨌든 중단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체력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뭘 끌어올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실전 감각. 그래서 체력을 끌어올리면서 실전 감각을 하는데 유념을 솔샤르 감독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전술적으로 어떤 걸 쓸까? 이 두 선수가 복귀했을 경우 브루노 페르난데스 어떻게 결합시킬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지 솔샤르 감독의 한번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